안녕하세요. 이번에 스마트폰 안전사진 영상 분석을 이용한 미수가 망막병증의 혈관 구불거림 정량화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할 의료 IT 공학과 16학번 조진우라고 합니다. 먼저 목차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의 개요와 서론, 그리고 본론, 결론 이런 식으로 총 4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. 먼저 개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수가 망막병증이란 그 미수가에서 그 망막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을 때 발생하는 혈관 증식성 질환입니다. 이 같은 미수가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아실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현재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미수가의 생존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그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또 그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현황입니다. 현재 그 대부분의 연구에는 이 안저 사진을 얻기 위해서 리트캠2라는 그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비를 널리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은 이 의료 장비인 리트캠 같은 별도 의료 장비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미수가의 안저 촬영을 시행했습니다. 그리고 레이저 치료 유무에 따라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분류를 하였고 또 안저 사진 분석 결과 그 남녀 비율의 차이는 없었으나 임신 나이, 출생 체중은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가 나왔고 치료군의 치료 중 굴곡 지수는 대조군의 굴곡 지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치료군의 치료 후 굴곡 지수는 치료 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리뷰에 들어가서 서론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수가 망막병증은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수가에서 그 망막혈관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인해서 발생하는 혈관 증식성 질환입니다. 어,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아실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, 이러한 미수가 망막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별 검사와 추적 관찰 그리고 치료 시기 결정이 중요합니다. 이 같은 경우 의료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올라갔지만 역시나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논문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한 방법을 제시해주고자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미수가 망막병증을 찍은 사진인데 이와 같이 이제 혼탁한 이 검은색 부분이 미수가 망막병증을 의미하는 그런 사진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원격 치료나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안저 촬영을 해서 사진을 얻고 그 사진을 이용한 선별 검사 그리고 그 사진을 이미지 분석 진단 프로그램에 넣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것은 실제 임상 중에서도 사용 중입니다. 그런데 그 미수가 망병증의 치료 시기가 앞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경우 이제 추가 징후가 양성인지 진단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현재 그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 징후의 진단은 그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돼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 정성적인 지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진단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방법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징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그 컴퓨터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그 동맥의 구불거림이랑 그 정맥의 확장을 정량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 같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넣은 데이터인 안저 사진이 그 리트캠2와 같은 이제 별도의 의료기기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의료기기가 전국에 몇 대 없다 보니까 검사를 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 이러한 특수한 의료 장비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미수가 안저 촬영을 시행했고 그리고 그 안저 사진으로 추가 징후를 이제 정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. 이것이 이제 전국에 현재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레드캠2를 이제 사진을 가져온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실험의 경우에는 이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3년간 동아대학교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수가 중에서 그 미수가 망막병증 검진 시 안저 사진을 촬영한 58명, 그러니까 즉 116안을 대상으로 하였고요. 이 중에 이제 시진경 유도결손, 선천성 녹내장 등 그 선천성 안질환이 있는 경우나 각막 혼탕 등의 문제로 사진 전체가 흐리게 찍히거나 동맥이 보이지 않아서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안저 촬영의 경우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전에 발표했던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
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는데요. 먼저 그 안전 촬영의 경우는 최소 30분 전부터 이제 0.5%의 그 트로피캠마이드와 그 0.5%의 파이니 랩피리언 즉 이제 마이드린 P로 이제 산동을 시켰고 이제 촬영 직전에는 이제 0.5%의 이제 파라카인으로 이제 점화 마취를 실행하였습니다. 객검기로 하나의 눈꺼풀을 벌리고 스마트폰은 이제 아이폰 6의 렌즈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후면 플래시를 켜놓은 상태에서 그 렌즈와의 거리와 각도를 조절해서 시신경 유도와 현관이 잘 나오도록 초점을 맞춰서 안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망막동맥의 굴곡 정도를 정량하기 위해서 이미지제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안전 사진을 개측하였고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 시신경 유도의 가장 긴 직경을 측정하고 시신경 유도 변연에서 시작하는 시신경 유도 직경 2배 길이의 직선이 귀쪽 위아래 주망막동맥과 만나는 점을 표시하고 그 점으로부터 이제 시신경 유도 변연까지의 동맥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두 동맥 길이를 각각 두 시신경 유도 직경으로 나눈 값의 평균치를 이제 굴곡지수라고 정의하게 됐습니다. 두 명의 안과 전문의가 맹검 상태에서 한 번씩 굴곡지수를 측정했고 그 평균을 대표값으로 정하였습니다. 이제 이 다음과 같은 사진은 이제 굴곡지수를 측정할 때 사용했던 그 방식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얻은 다음에 레이저 치료 유무에 따라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그 사람들 분류를 했고 또 치료군에서는 레이저 치료 직전과 치료 후 그 1주째 사진으로부터 굴곡지수를 측정을 하였습니다. 대조군에서는 첫 선별검사 시 찍은 사진에서 굴곡지수를 측정했고 이와 같은 이 통계적 분석은 SPSS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. 치료군의 치료 전 굴곡지수와 대조군의 굴곡지수를 비교하기 위해 스튜던트 T테스트를 사용했고 그리고 치료군의 치료 전후 굴곡지수 변화를 보기 위해 페어드 T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. 또한 이제 본 굴곡도 측정 방법의 진단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ROC 곡선을 그리고 곡선 아래의 영역을 구하기도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스튜던트 T테스트란 이제 두 집단의 평균값을 이제 비교한 통계 분석 기법이고 페어드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집단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을 비교할 때와 같은 이제 한 집단이 특정 다른 상황에서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페어드 T테스트입니다. 이와 같은 결과로 이제 총 50명 98안에 그러니까 앞서 116안에서 그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98안의 안전 사진을 분석을 하였고 이 중에서 30명 60안이 대조군이고 20명의 38안이 치료군이었습니다. 남녀 비율의 차이는 없었고 그 임신 나이나 출생 체중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군에 대해서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대조군의 굴곡 지수는 1.062 플러스 마이너스 0.019였고 치료군의 치료 전 굴곡 지수는 1.231 플러스 마이너스 0.156으로 측정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보아서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치료군의 치료 후 굴곡 지수는 1.100 플러스 마이너스 0.093으로 치료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ROC 곡선 아래 영역은 0.916이었고 컷오프 밸류가 1.0951일 때 민감도는 이제 85.1%, 특이도는 95.5%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결과 이제 표로 말씀드린 사진인데요. 이제 보시면은 치료군과 대조군을 이제 나눈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성별의 이제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카이스케어 검정을 사용했는데 이 같은 경우 이 표에 있는 P값 P밸류를 보면 0.817로 이제 성별 간의 차이가 특별히 없음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P값이 0.000인데 이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낮은 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역시나 이제 출생 체중 같은 경우에도 P값을 보시면은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과 테이블 이제 2 같은 경우가 이제 페어드 T테스트를 한 결과인데 이 컨트롤 그룹은 사실 대조군인데 이거는 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조군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치료군에서의 이제 치료 전후를 비교한 이제 페어드 테스트의 P값을 보면은 확실히 치료 전이랑 치료 후랑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그림이 ROC 커브인데
이 같은 경우 이제 0.0을 이 표가 이제 0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당겼는데 이게 사실 표값을 제대로 표현하고자 시작하면 이제 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. ROC 커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왼쪽 상단으로 붙을수록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컷 오브 밸류 값을 1.095로 이제 정했습니다. 이제 컷 오브 밸류 값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은 그 민감도와 특이도가 이제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병이 안 걸렸는데 병이 걸렸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이제 잘 조절한 값이 이제 컷 오브 밸류 값이고 이 같은 경우 이제 민감도가 85% 정도로 충분히 이제 사용을 할 만한 정도의 결과 값이고 특이도 같은 경우도 이제 95.5%로 충분히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추가 징후를 정량하기 위해서 그 망막 혈관의 굴곡도를 측정한 여러 연구들이 이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웰라이세트 올 013은 그 추가 징후를 정량하는 프로그래밍 그 ROP2를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ROP2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징후에 만족하는 굴곡도 진단 시 그 정확도 95%, 민감도 97%로 앞서 이제 이 논문에서 한 결과값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였고 특히 거기다가 3인의 전문가 비교해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고요. 현재 연구에서 정의한 굴곡 지수는 기존에 이제 있던 ROP2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 ROP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곡도를 측정할 때 혈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서 이은 점을 기준선으로 삼았다면은 이런 그 연구에서 하는 방법은 본 연구에서처럼 단순히 혈관의 처음과 끝을 이은 직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비해서 그 활처럼 점진적으로 휘어지는 모양을 가진 혈관의 굴곡도가 과도하게 측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ROP 툴이 없이 수작업을 할 경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방법은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누구나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렛캠이 아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본 연구 방법의 장점으로는 안저사진의 무선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연동할 수 있다는 확장성이 있습니다. 찍은 사진을 무선으로 영상 분석 인공지능 서버에 전송을 하면은 바로 굴곡도를 분석해서 바로 결과를 알려준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준비 중이고 본 연구는 그 기초가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안저 촬영의 경우 고화질의 사진을 얻기가 힘들어서 이번 연구에서는 정맥의 확장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고요. 그렇게 이제 추가 징후로 온전하게 평가하기는 제한점이 있었고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였기 때문에 대조군의 조건이 치료군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통계적 의의가 좀 떨어진다는 점도 좀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미수가 망막병증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안저사진을 분석해서 추가 징후 중 하나인 굴곡도를 정량할 수 있었으나 더 정확한 결과와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화질 개선과 이미지 분석의 자동화와 같은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측정한 굴곡 지수는 선별 검사 및 추적 관찰의 보조적인 검사 도구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